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걸로. 자, 오늘 갈 거는요. 일단 기말 회계처리인데, 자, 일단 우리 기존 회계처리 조금 리마인드 해봅시다. 자, 기중이라는 거는 일단은 1월 1일부터 기말 전까지인데, 자, 일단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거래 인식 여부였죠. 그죠? 계약이나 주문이나 이런 거는 인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죠? 그 다음에 거래 인식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분계를 해야 되죠? 분계는 차변, 대변의 각 계정 항목과 화폐화된 표시로 우리 표시하는 거고. 세 번째, 분계한 다음에 전기. 그죠? 계정별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죠? 계정별 잔액이 아니고. 계정별 차 대변가스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수정 전 뭐요? 시산표. 이게 계정별 잔액을 모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쭉 배웠고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조금 트리키한 거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 분계 연습을 좀 하셔서 오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은 우리 결산 수정 분계, 결국에는 12월 31일자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수정 분계를 해야 되냐? 일단은 우리는 요 5가지만 볼 겁니다. 원래 실무에서는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일단 우리 본 과정에서는 요 5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요 항목들 우리 회계 원리 때 아마 다 배웠죠. 다 배운 건데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회계 원리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조금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해서 알 수 있는데 제 수업을 안 들은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사실 회계를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엄청 헷갈려요. 이게 미지급 비용이었나 선급 비용이었나 헷갈리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 저는요, 일단 요 미 있죠. 미자. 미자가 있으면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돈을 못 받거나 돈을 안 준 거예요. 미자가 들어가면. 그래서 미자가 있으면 일단 돈을 안 줬거나 돈을 안 받았거나 둘 중에 한 개인 거야. 네? 여기 선자가 들어가면 미리 돈을 받았거나 미리 돈을 줬거나. 미리 돈을 받았다. 미리 돈을 줬다. 선. 그리고 내가 돈을 못 받았다. 혹은 안 줬다는 미. 그래서 선과 미,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좀 외울 때 좀 도움 되시라고 일단 미랑 선을 일단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문제씩 간단하게 보면, 자,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미가 들어가면 돈을 안 줬거나 안 받은 거라고 했는데 미지급이니까 돈을 안 준 거죠. 뭐는 발생했는데 비용은 발생했는데. 자, 여러분들 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리면 뭘 내야 되죠? 이자를 내야 되죠. 자, 이자를 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2년 뒤에 내가 이자를 내도 돼요. 그러면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이자 비용은 발생했지만 이자는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그게 바로 미지급 비용. 자, 미지급 비용은 그러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왜? 내가 이자 비용을 내야 되니까.
미래 경제적인 가치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죠? 그잖아. 아직 이자 비용을 안 냈으니까. 자,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부채 항목입니다. 자, 미수 수익은 돈을 못 받은 거겠죠? 뭐는 발생했는데 수익은 발생했는데. 자, 금방 제가 미지급 비용은 돈을 빌린 사람 입장이었죠?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이자 수익은 발생했지만 돈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래서 미수 수익, 미수 이자 수익이라고도 하는데 뭐 사항에 따라서 그거는 뭐 계정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결국에는 미수자가 들어가면 돈을 못 받은 거. 얘는 뭘까요? 자산이죠.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자산. 자, 그럼 여기서 발생 항목이라는 거는요. 뭐가 발생했다는 소리예요? 수익 or 비용이 이미 발생은 했는데 돈은 어땠다? 왔다 갔다 한 게 없다. 오케이? 이 발생이라는 거는 수익이랑 비용은 발생했는데 뭐는 왔다 갔다 한 게 없다? 돈은 왔다 갔다 한 게 없다. 자, 그럼 여기 볼까? 비용이 과대 계상되어 있다. 과대 계상은 뭐예요? 원래보다 더 과하게 잡혀 있다는 소리죠. 그죠? 비용은 발생했는데 아직 돈은 안 줬기 때문에 나중에 비용이 발생하면 이 이자 비용을 또 잡아줘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 이연 항목. 자, 여기서는 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선은 돈은 왔다 갔다 했는데 뭐가 발생 안 했다? 비용이랑 수익은 아직 발생을 안 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뭐 앞에 자취를 한다. 그러면 자취는 월마다 내죠. 월마다 내니까 1년마다 내는 거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이런 거는 1년마다 내거든요. 미리 내요. 자동차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면 자동차 보험료를 미리 내요. 1년치를. 그러면 1년치를 미리 냈어요. 그런데 그 보험 서비스는 아직 다 못 받았죠. 그죠? 그게 바로 뭐다? 선급 비용. 얘는 자산일까 부채일까요? 자산. 자, 금방은 내가 자동차 보험료를 낸 입장이었죠? 그러면 자동차 보험 회사 뭐 있어요? 뭐 있죠? 자동차 보험 회사? 서비스 제공. 어떤 회사들이 있어요? 삼성, 화재, 또 뭐 동부, 화재 이런 회사들 있잖아. 그 회사 입장에서는 돈은 지금 미리 내가 보험료를 받았죠. 그런데 수익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수익은 발생했어요? 했어요. 자, 수익에 대한 인식 조건 뭐였어요? 두 가지 뭐였어요? 기억 안 나요? 가득 기준과 실현 기준이었어요. 그 의미가 뭐였어요? 서비스는 제공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받아야 되잖아. 아직 실현 안 됐죠. 그죠? 그러면 부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발생 항목과 이연 항목,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이 발생이라는 기준은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돈은 흐름이 없다. 미자가 들어가면 돈 흐름 없는 거, 선자가 들어가면 돈의 흐름이 있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게 부채가 되는지 자산이 되는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좀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들고 하는 게 조금 불편하네. 그냥 끼고 해야겠다. 오케이. 자, 한 개씩 그럼 예제를 봅시다. 자, 미지급 비용은 내가 미가 들어갔으니까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야? 흐름이 없다? 돈의 흐름이 없다. 뭐는 발생했는데? 비용은 발생했는데. 자, 돈의 흐름은 없고요. 비용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까 발생 항목이 영어로 occurrence인데 여기 occurred expense 돼 있죠. 그러니까 발생된 비용.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덕성이라는 회사가 이자율 연 12% 10만원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입했다. 자, 이자는 매월 4월, 10월 달에 지급을 한다. 12월 31일자에 덕성은 이자 비용을 인식하지 않았다. 자, 생각해 보세요. 10월 1일자에 내가 빌렸어요. 그죠? 그럼 나는 첫 번째 이자는 언제 낼 거야? X? 언제 낼 거야? 첫 번째 이자는? 첫 번째 이자는 언제 내요? 4월이랑 10월 1일에 낸대. 그럼 10월 1일에 빌렸으니까 10월 1일에 낼 거야? 언제 낼 거야? 언제? X2년 4월 달에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거야? 12월 31일 시점. 자, 그러면 12월 31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얼마만큼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10, 11, 12 몇 개월? 3개월. 그럼 1년치가 12%니까 그러면 총 12개월에 3개월치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10만 원에다가 12%. 얼마예요? 10만 원에 12% 하면? 12,000원. 여기 얼마 동안의 이자예요? 1년 동안에. 1년 동안이죠. 그죠? 1년에 12%라고 있으니까. 그죠? 1년에 12,000원의 이자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만 인식하면 된다? 비용을? 3개월치만. 그러니까 1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3,000원. 요게 몇 개월치? 10, 11, 12, 3개월치의 이자 비용이죠. 그죠? 돈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자, 그러면 일단 비용이니까 비용의 증가는 차변 대변? 차변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차변에 이자 비용 3,000원 돼 있죠? 자, 원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자를 냈으면 대변에 현금 3,000원 돼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아직 현금을 안 줬죠? 줘야 되죠, 미래. 그러니까 이거는 미지급 뭐였어요? 미지급 비용이었잖아요. 여기 미지급 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미지급 이자 비용, 뭐 미지급 이자, 미지급 비용 뭐 어떤 걸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3,000원. 자,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자산이었어요? 부채였어요? 부채니까 어디에 적었어요? 대변에 적었죠. 이거 이해돼요? 자, 비용은 발생했는데 돈은 안 줬어요. 그걸 뭐라고 적는다? 미지급 비용. 이거 다 이해돼요? 따라오고 있어요? 오케이. 이 회계 원리를 뭐 들었고 이미 자격증 공부를 다 한 친구는 이게 너무 쉬운 개념일 텐데 이게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는 이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눈빛들을 보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이해된 것 같아요, 확실히. 또 모르겠으면 또 나중에 오시고. 자,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우리는 오늘 결산 수정 문제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미수수익. 자, 미자 들어갔어요. 뭐의 흐름이 있다? 없다? 돈의 흐름이 없다.
근데 뭐는 발생했다? 수익은 발생했다. 자, 아까는요, 독송회사, 돈을 차입한, 돈을 빌린 사람 입장이었어요. 그럼 이 상대방은 누구예요? 신한은행이잖아? 그럼 신한은행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신한은행은요, 똑같이 덕송에게 줬어요. 근데 돈은 못 받았어.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일단 이자 수익은 발생했죠. 수익은 어디 적어요? 대변에 증가 적죠. 그죠? 그럼 여기는 현금 받았으면 뭐 적어야 돼요? 현금 3,000원 적어야 되죠. 그런데 못 받았죠. 받을 거죠.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미수 뭐? 수익. 3,000원. 똑같은 항목.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개념을 조금 아셔야 돼요. 자, 미지급 비용이랑 미수 수익은 상대방의 개념이에요. 은행이랑 그 다음에 돈을 빌린 사람. 그 관점. 자, 요거 밑에 건 뭐예요? 뭐 한 거예요? 분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전기한 거죠? 응? 전기. 전기. 계정별로 차변 대변 적는 거잖아. 자, 미수 이자 수익은 미수 수익이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했죠? 자산의 증가, 차변에 적죠? 뭐 때문에 증가했어요? 이자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죠. 자, 그래서 우리 분계하고 전기하는 것까지 같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까지 했고, 자, 성급 비용. 자, 앞에는요, 수익이랑 비용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꽤 간단해요. 그런데 선급 비용이랑 선수 수익은 조금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선자가 들어가면 돈의 흐름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일단 돈을 먼저 지급을 했거나 먼저 받은 사건이 있어야 돼. 네? 일단 보자. 덕송이요. 10월 1일에 DB손해보험이랑 자동차 보험 계약을 했어요. 자, 향후 1년 동안 보험 서비스 받기로 했고, 총 보험료는 6만 원이다. 자, 그러면 이 보험료는요, X 1년도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 X 2년도 언제까지? 10월 1일 9월 30일 9월이 몇 주까지냐? 1, 2, 3, 4, 5, 6, 7, 8, 9, 5. 30일이지? 30일까지 있잖아? 그지? 1년치잖아? 1년치가 얼마? 6만 원이래. 자, 그러면 10월 1일자에 먼저 현금을 미리 준 사건이 있겠죠? 자, 현금을 먼저 줬으니까 어디죠? 차변 대변? 대변, 현금. 그죠? 차변에는 내가 돈을 미리 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한 항목으로 성급 뭐? 비용. 여기는 보험료니까 성급 보험료. 성급 비용. 성급 비용은 뭐?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적었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때 첫 번째 사건이 있는 거예요. 돈을 먼저 주거나 받은. 자, 성급 비용은 내가 미리 돈을 준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결산 수정 분기니까 어느 시점을 보는 거죠? 12월 31일 시점. 자, 그러면 12월 31일 시점 볼게. 자, 그러면 우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몇 개월? 3개월. 자, 1년치가 6만 원이라며. 그러면 얼마치의 보험료가 실제로 발생한 거예요? 10월, 11월, 12월 몇 개월? 3개월치의 보험료가 실제로 발생한 거죠. 그죠? 그럼 3개월치의 보험료가 차변에 적혀야 돼요? 대변에 적혀야 돼요? 차변 그치. 보험료는 뭔데? 비용. 비용의 증가는 어디 적어? 차변에 적잖아. 그죠? 보세요. 보험료 얼마? 15,000원. 이게 어떻게 계산했냐? 1년치가 6만 원이라며. 그러면 12분의 3 하면 15,000원 나오죠? 됐죠? 보험료 됐어. 그러면 대변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기존에 있던 성급보험료를 15,000원만큼 까줘야 되겠죠. 그러면 12월 31일자에 성급보험료의 잔액은 얼마예요? 45,000원. 45,000원. 이것도 같이 팔로우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급보험료는 뭔데? 자산이죠? 자산이잖아. 없어지는 게 아니야. 비용이 아니잖아. 비용은 어떻게 돼요? 결산이 지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1년이 지나요. 비용은 어떻게 돼요? 다? 제로가 되잖아. 자산이니까 계속 유지가 되잖아. 자산은 만약에 내가 재고자산이 100만큼 있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럼 그 재고자산이 팔릴 건 팔리고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그 다음 해에 뭐가 되죠? 기초가 되죠. 기초 자산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급보험료가 15,000원 빠지고 현재 잔액은 성급보험료가 45,000원이 된다는 것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성급 비용은요, 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럼 결산 수정 중에는 요 두 번째 거, 요걸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를 추리할 수도 있겠죠. 요거를 주고 요건 뭐였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것도 조금 심화된 거니까 같이 따라가 주시고. 자, 마지막 선수 수익. 선은 돈의 흐름이 있다. 수익은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볼게.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해준 쪽, DB 손해보험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미리 돈을 받았겠죠, 보험사는. 자, 현금을 미리 받았으니까 어디? 차변에 현금 6만원. 대변에는 선수 수익. 선수 수익은 뭐의 증가? 부채의 증가니까 대변에 적죠. 자,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몇 개월치의 수익이 발생한 거죠? 12월 말에 3개월치의 수익이 발생한 거죠? 보험 수익 15,000원. 그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수 수익에 15,000원이 빠진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선수 수익의 회계 처리. 자, 이게 지금 문제에서는요, 회계 원리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중급 회계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문제에 따라서 조금 다른 케이스를 가정해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 따라서는요, 붕괴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IFRS를 안 따르고 자기 자체적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붕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때 자, 현금을 받고 이 수익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선수 수익은 수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이 손해보험회사가 이 수익을 그냥 부채가 아니라 수익으로 인식했다 라고 가정을 해. 예를 들어 그럼 이게 뭐 해야 돼요? 선수가 빠지고 보험권 수익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문제에 따라서 지금 여기는 선수 수익으로 하세요 이렇게 가이드라인 줬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선수 수익 하지 말고 수익으로 인식했다 라고 문제를 주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 뒤에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조금 심화된 문제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로 같이 한번 풀어보기로 해요. 자, 됐고. 자, 소모품은 쉬워요. 소모품은 말 그대로 소모품은 뭐예요? 어떤 항목이에요? 자산부채 자본 중에 소모품 자산이죠. 자산의 항목을 어떤 걸로 잡을래? 일단 여기 보세요. 소모품을 구입하고 10,000원을 지급했대. 12월 1일에. 자, 그러면 사야죠. 현금으로. 그죠? 자, 그러면 기말에 소모품이 얼마 남았니? 봤더니 3,000원이 남았대. 그럼 얼마를 쓴 거예요? 10,000원이 있었는데 3,000원이 남았대. 얼마 쓴 거예요? 7,000원. 그럼 7,000원치만큼 뭐가 발생했다? 비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비용의 증가는 차변 대변? 차변. 소모품비 7,000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뭐가 줄어들겠어요? 소모품. 자산의 감소는 대변 7,000원. 이렇게. 만약에 (12월 1일자에) 만원의 소모품을 구입하고 소모품비로 인식했어요.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될까? 차변은 뭐예요? 소모품비. 대변은 현금. 12월 1일자. 자, 그러면 12월 31일자는 회계처리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 3,000원이 남았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은 뭘까? 자, 원래 소모품비는 얼마여야 돼요? 7,000원이어야 되죠. 근데 지금 얼마 잡혀 있어요? 10,000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소모품비를 얼마 줄여야 돼요? 3,000원 줄여야 되죠. 그러면 비용을 줄이려면 어디 적어요? 응? 대변. 소모품비 얼마? 3,000원. 차변은 뭐죠? 차변. 소, 모, 품, 3,000원. 이거 이해돼요? 내가 처음에 이 12월 1일자에 소모품을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잡을 건지 비용으로 잡을 건지에 따라서 결산 분계가 어때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잖아. 자, 결국엔 이거 안 헷갈리려면 결산 시점에 소모품이랑 소모품비가 얼마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 보세요. 소모품 자산은 소모품 3,000원. 기말에 결국에는 소모품은 3,000원이라고 잔액이 남아야 돼. 소모품비는 얼마야 돼요? 계산 시점이 얼마야 돼요? 7,000원 내야지. 10,000원에서 3,000원이니까 7,000원만큼 소모품비가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야. 요거를 하나 똑같아. 자, 볼까? 소모품 10,000원에서 7,000원 빠졌죠? 잔액 얼마? 3,000원. 자, 비용은 소모품비 7,000원. 잔액 맞죠? 자, 이것도 소모품비 10,000원이었어요. 잔액이 얼마야 돼요? 소모품비의 잔액 7,000원 되죠? 3,000원 빠지면 7,000원 맞죠? 그럼 소모품은 잔액이 얼마야 돼요? 기간시한 때 3,000원 해야 되잖아. 그죠? 결국에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하든지 간에 결산 시점에 소모품이랑 소모품비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결과는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에 따라서 이 분계 방식이 완전 다르죠? 자, 그럼 제가 문제 낼 수 있겠죠? 자,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소모품비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분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됐어. 자, 그래서 우리 총 결산 분계 이렇게 봤고, 요거 표는 개념으로도 문제 많이 나오니까 조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 뭐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하나씩 보면, 자, 이 두 가지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거죠. 돈의 흐름이 있어, 없어? 없어. 선은 발생이 한 게 없죠? 뭐가 발생한 게 없다? 수익이랑 비용이 발생한 게 없다. 요거는 나중에 발생할 거니까 이연, 딜레이 했다는 거야. 뒤로 미뤘다는 거야. 근데 뭐의 흐름은 있어? 돈의 흐름은 있어. 그리고 분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분계는 어떻게 된다. 자, 요거 기억을 잘 하시고요. 자, 요거는 교재를 봐야지 알 수 있겠죠. 3-6 교재 3-6 볼까요? 3-6
다시 3-6. 자, 결산 수정 문제 연습한 거. 자, 혹시 교재를 안 들고 온 친구들을 위해서 이 1월 2일자의 거래 제가 한번 여기 적어 줄게요. 자, 1월 2일에 선급 임차료 2,400. 그 다음에 현금 2,400 있고, 1월 11일자 소모품 800. 그 다음에 현금 800. 그 다음에 1월 16일자 현금 1,000만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1,000만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랬을 때 결산 12월 31일자에 수정분기 한번 해보세요. 교재 다 보지 말고, 자, 요거만 보고 한번 수정분기 해보세요. 뭔가 펜이 움직여야 되는데 책만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손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혹시 지금 여기 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2월 31일자가 아니라 1월 31일자에 대한 결산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12월 31일자가 아니라 1월 31일자에 대한 결산이에요. 자, 볼까요, 여러분? 자, 충분히 제가 시간을 드린 것 같아요. 자, 1월 2일자 거래부터 한번 볼게요.
1월 2일자 성급 임차료를 2,400만 원, 현금을 2,400만 원. 자, 이거는 내가 돈을 미리 준 입장이에요, 받은 입장이에요? 준 입장이죠. 그죠? 1년치의 임차료를 2,400만큼 미리 줬다고. 그런데 1월 31일자에 결산 수정 분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1개월치에 뭘 잡아줘야 돼요? 뭘 잡아줘야 돼요? 임차료. 임차료는 뭔데? 비용이죠. 그죠? 자, 볼까? 자, 그럼 수정분기에 1월 31일자의 수정분기. 자, 그럼 일단은 1개월치의 임차료가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요? 2,400만 원이 1년치니까 1개월치는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그리고 200만 원치에 뭐가 발생했다? 임차료. 비용이 증가하니까 어디 적어? 차변. 대변은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성급 임차료를 줄여줘야 되겠죠. 1월 31일자의 성급 임차료의 잔액은 2,200만 원. 됐어요? 자, 1월 11일자 소모품. 자, 이 계정을 보고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한 거예요? 소모품을 현금 주고 산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소모품에 대한 재고액,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래? 530만 원. 자, 800만 원치를 샀는데 530만 원이 남았대. 그러면 얼마의 소모품 B가 발생했어요? 270. 그렇지. 비용의 증가니까 어디 적어요? 차변. 소모품 B. 얼마? 270만 원. 비용 잡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가 줄었어요? 소모품이 줄었겠죠? 얼마만큼? 270만 원. 자, 그러면 1월 31일자의 소모품의 잔액은 얼마예요? 소모품의 잔액 530. 소모품 B는 얼마예요? 270. 자, 그러면 이익은 얼마나 증감했어요? 이 결산 붕괴로 인해서 요거랑 요거랑 했을 때 이익은 얼마나 증감했죠? 이익은 얼마나 증감했어요? 자, 이거 뭐예요? 비용이죠. 얘는 비용이죠. 비용이 증가하는 이익의 감소. 얼마만큼 비용이 증가했어요? 470. 그러면 이익이 470만 원만큼 어떻게 됐다? 감소했다. 분개 안 시키고 그냥 바로 제가 문제 요거 주고 이익의 증감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 분개는 알아서 하시고 오케이? 그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고. 1차원적으로 분개를 시킬 수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꼬아서 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1월 16일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왔고 단기 차입금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단기로 돈을 빌렸다. 어디서? 뭐 금융기관에서. 됐죠? 빌렸는데 이자에 대한 걸 아직 지급 안 했다. 이건 무슨 항목일까? 아까 뭐였어요? 이자 비용을 안 냈어. 발생을 했는데 안 냈어. 뭐야? 미지급 비용. 그렇지. 자, 그럼 1개월치에 대한 이자겠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그가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있구나. 1년에 12%래요. 자, 그러면 지금 연 이자율이니까 12분의 1. 12분의 1. 잠시만. 12분의 1, 연 12분의
아, 12%를 곱해줘야 되는 거 맞지? 1000만 원에다가 12% 곱해주는 게 1년치의 이자죠? 그죠? 1개월치니까. 그럼 1% 얼마예요? 100만 원. 얼마예요? 10만 원. 10만 원 맞아? 요게 1개월치죠? 그죠? 자, 그런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죠? 그러면 1개월치의 반이죠? 맞아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이자 비용을 잡아줘야 되잖아. 그죠? 반이잖아. 그럼 얼마야? 5만 원이 뭐가 된다? 이자? 비용이 되겠죠. 자, 비용의 증가는 뭐? 차변? 그지? 5만 원. 안 줬어요. 뭐죠? 지급, 비용, 혹은 이자. 얼마? 5만 원. 이 미지급 비용은 언제 없어질까요? 네? 현금으로 이자를 실제로 줬으면 요거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지? 자, 요렇게 연습까지 해봤고, 혹시 찍어야 돼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되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 다 설명했고, 자, 이것도 했고, 다 했고. 결국엔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산의 수정 분계는 요 세 가지가 되고, 공교롭게도 비용이 다 세 가지가 더 추가로 발생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결산 수정 분계로 인해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는 시산표를 바꿔줘야 돼요. 수정 전 시산표를. 수정 전. 자, 그래서 바꾼 게 요 뒤에 보시면 여기 기존에 있는 수정 전 시산표에서 소모품비랑 성급 임차료와 미지급 이자에 대한 잔액들이 달라진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원래는 소모품비가 얼마였는데 800만 원이었는데 얼마나 줄었어요? 530만 원 줄었죠. 왜? 잔액을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더라. 얼마나 쓴 거예요? 800만 원 중에 530이니까 270만큼 쓴 거죠. 그러면 소모품은 270만큼 줄었고 그 상반돼서 뭐가 발생한 거야? 소모품은 줄었고 뭐는 증가했어요? 소모품 비용은 증가했죠. 그럼 비용은 여기 소모품비는 270만 원 증가했죠. 그죠? 그래서 아까 결산 수정 분기에 대한 결과가 시산표에 반영된 거를 수정 후 뭐? 시산표라고 한다. 자, 이렇게. 자, 시간 관계상 우리가 원래는 처음 분기부터 결산까지 쫙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생략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친구는 교재에 나와 있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분계, 정기, 결산, 수정 분계, 수정 후 시산표 그거 한번 다 해봐야 돼요. 안 해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제 시험 문제를 해본 친구는 알겠지만 힘들어요. 자, 수정 후 시산표 했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재무제표는 결국에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적어주는 거죠. 재무상태표는 뭐가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그러면 결산 수정 분계로 인한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수익, 비용. 이 5가지 항목에 변동을 반영해줘야 되겠죠? 반영해줘서 우리 재무상태에 필요한 잔액들을 이렇게 보시면 재무상태표 자산 항목, 부채 항목, 자본 항목
이렇게 내용을 따로따로 그냥 기입해 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포괄손익 계산서는 수익과 비용 항목을 기계적으로 기입해 주는 거고.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그냥 계정별로 재무제표에 맞게끔 그냥 옮겨주는 거예요. 뭐 계산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옮겨주면 돼요. 오케이? 옮겨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여기 넘어가고. 배당. 자, 이거는 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자, 손익계산서의 가장 밑단에 있는 게 뭐죠? 포괄손익계산서 그거 빼고. 손익계산서에서 맨 밑단에 최종적인 이익은 뭐예요? 당기 순이익이죠. 당기 순이익. 아이고. 당기 순이익이죠. 자, 이거는 손익계산서에서 오는 거죠. 자, 당기 순이익이 재무상태표로 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자, 첫 번째. 당기 순이익에서 뭘 뺀다? 재무상태표로 가려면 일단은 주주들한테 뭘 줘요? 배당금을 줘야 되죠. 그죠? 당기순이익에서 일단 배당금 빼고요. 남아있는 게 뭐죠? 이익, 잉여금이죠. 자, 이 이익, 잉여금은 재무상태표에 어디에 적힌다? 자본에 적히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재무상태표는 작년에 있었던 값이 넘어와요? 아니면 제로가 돼요? 재무상태표. 넘어오죠? 그죠? 그러면 기초랑 기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기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익잉여금은 어느 항목이라고 했어요, 제가? 자본이라고 했잖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거잖아. 그럼 기초 항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면 기말의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보세요. 기초의 이익잉여금에다가 당기순이익으로 올해 열심히 벌은 것 더하고 배당금을 빼면 기말의 이익잉여금이 된다. 이 개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익잉여금이라는 거는 자본에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1년이 지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산이 지나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네? 자본으로 저렇게 쌓이게 된다. 자, 요거 헷갈립니다. 자, 요거는 IS고요. 얘는 BS예요. 여기 문제는 배당금이 없고 돼 있는데 배당금이 있다고 하면 배당금을 빼줘야 이익잉여금이 되고 그 이익잉여금은 실제로 기초에다가 당기순이익 배당금 한 개의 기말 이익잉여금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가 기말 이익잉여금을 물어보는 건지 단기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물어보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구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당해에 발생된 이익잉여금과 기말의 이익잉여금은 같다. 맞아요? 틀려요? 틀릴 수도 있죠. 왜? 뭐가 틀려요? 기말 이익잉여금이랑 단기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랑 왜 차이가 나죠? 그렇지. 기초가 있잖아.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자, 다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X 1년 차에 이 잉여금이 기말에 100이었어요. X 2년 차 때 기초 이 잉여금은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작년에 말에 이 잉여금이 100이니까 기초는 얼마일까? 100이죠? 100이야, 100. 자, X 2년도 열심히 장사했어. 당기 순이익이 50만큼 발생했어. 배당은 10만큼 준대. 자, 그러면 X 2년도에 발생한 이익 잉여금은 얼마죠? 40. 이익 잉여금 얼마예요? 40이죠. 그럼 X 2년도에 기말의 이익 잉여금은 얼마예요? 140. 140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랑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기말의 이익 잉여금 140이랑 당 X 2년도에 발생한 이익 잉여금은 다르죠? 왜? 기초가 있으니까, 기말 잉여금은.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얘를 물어보는지 얘를 물어보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오케이? 예. 그래서 요거 많이 틀려요. 처음에 그냥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 쉽다, easy 하는데 여기 기초와 기말 여러 개념이 잘 머릿속에 안 잡혀 있으면 실수하기 좋으니까 요거 조금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넘어가고 재무제표까지 작성했으면 뭐 정산표는 작성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정산표는 말 그대로 수정 전 시산표에서 재무상태표까지 쭉 작성되는 이 과정, 계정별로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대한 플로우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에 정산표이고 마지막으로 벌써 30분이야? 마감 계정인데 요거까지만 설명할게요. 좀 헤비해요? 너무 오늘 좀 많이 가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넘어가야 오늘 요거 내 목표를 맞출 수 있는데 자, 연습 문제는 숙제 뒤에 있는 문제는 숙제예요. 숙제 잘 하시고 자, 요거만 설명할게. 자, 재무상태표는 기초 기말이 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도 제로 베이스가 안 되죠. 그죠? 자산은 누적되죠. 자본은 어때요? 누적되죠. 비용은 사라지죠. 수익은 사라지죠. 왜 사라지죠? 제로 베이스를 해야 그 다음 연도에 얼마만큼 또 돈을 벌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자, 손익계산서의 목적은 뭐예요? 1년 동안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파악하는 거잖아. 그지? 뭐가 남아있어요. 그럼 1년 동안 내가 버는 것까지 요거 남아있는 것까지 같이 계산하면 헷갈릴 거 아니야. 1년에 내가 얼마 벌었는지를 알고 싶은데 작년에 벌었던 게 너무 와있어. 그러면 또 작년에 벌었던 거 얼마인지 이걸 또 확인해야 어렵잖아. 그래서 손익계산서는요 무조건 제로 베이스. 그러면 그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다? 마감이다. 마감이다. 자, 그러면 뭐겠어요? 결국에는 수익이랑 비용을 뭐로 만들어준다? 0으로 만들어준다. 빵으로 만들어준다. 네? 자, 어떻게 만들어주냐? 자, 수익의 증가는 어디에 적어요? 수익의 증가. 대변. 그지? 비용의 증가는 차변에 적죠? 수익을 그러면 없애주려면 어디 적어야 되겠어요? 차변에 적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기존에 있는 수익들 있죠? 수익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익, 뭐 있어요? 어떤 항목들 있죠? 수익. 무슨 수익? 이자 수익 또 무슨 수익 있어요? 수익 가장 대표적인 게 뭔데? 매출에. 영업 매수익, 아까 이자 비용이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없애줘. 어디에 적어서? 차변에 적어서. 그러면 이자 수익이랑 매출액 다 해서 여기에 100이었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수익이 사라지죠? 여기 차변에 적었으니까. 그 대신에 임시 계정으로 뭘 적는다? 집합 손익이라는 임시 계정을 써요. 요건 내가 왜 썼는지 나중에 얘기해 줄게. 됐지? 자, 기존에 있는 비용은 없애려면 어디 적어요? 대변에 적죠? 대변에 적죠. 자, 비용은 뭐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비용. 판관비, 또. 이자? 이자 비용. 또. 임차료. 임차료. 조금 더 크게 굵직굵직한 거 이야기해 보세요. 손익계산서에서 비용 뭐 있어요? 제일 헤드가 되는 거. 제조업체에서. 매출. 매출, 원가, 판관비, 또. 영업외 비용, 또. 법인세.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 다 모아봤어요. 70이래. 자, 기존에 여기에 적혀있던 게 여기 70에 적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죠? 그거에 대한 임시 계정을 집합손익으로 적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수익 계정의 마감, 비용 계정의 마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존에 있는 수익을 다 없애줬어요. 기존에 있는 비용을 다 없애줬어요. 요 임시 계정, 집합 손익의 임시 계정의 잔액은 얼마예요? 여기 70, 여기 100. 얼마? 30. 대변의 집합 손익이 30 있죠? 됐어요? 자, 여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당기 순이익은 어디로 간다? 이익? 잉여금으로 가죠. 자, 갈 때 어떻게 되냐? 아까 집합손익의 잔액은 얼마 있었어요? 대변에 30 있었죠? 그죠? 그럼 이 집합손익은 이제 임시계정이니까 없애줄 거예요. 빠이빠이. 그럼 걔를 없애주려면 어디 적어요? 차변에 집합손익 얼마? 30. 이제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익을 어디로 옮긴다? 이익, 잉여금으로 옮긴다. 이렇게. 이익, 잉여금을 왜 대변에 적었죠? 무슨 항목이니까? 자본은 어디에 적어요? 자본의 증가는 어디 적어요? 대변에 적죠. make sense? 오케이? 자, 만약에 집합손익이 대변이 아니라 차변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얘가 50이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차변에 집합손익이 얼마? 20이겠죠? 그럼 얘를 없애주려면 집합손익이 대변에 얼마? 20. 여기는 20. 이익잉여금이 20 적혀 있어요. 차변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 아, 교수님 이거 왜 비용 아니죠? 당기순 손실 아니죠? 이러면 안 돼요. 이익잉여금은 자본이죠. 누적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기초가 있죠. 그럼 기초가 있으면 이 이익잉여금은 기초에서 20만큼이 감소된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마감인데요. 자, 집합 손익이랑 요 계산까지가 하는 게 마감이에요. 자, 마무리만 할게요. 자, 요 뒤에 거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왜냐면 이거 회계 원리 때 행끝했던 거라서 제가 문제를 안 풀어주는 거예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 정리만 할게. 자, 기말 수정 본 경우를 다 했다. 자, 일단 첫 번째 5가지 항목 있었죠? 뭐 있었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5가지. 미, 지급, 비용, 또 미수, 수익, 그 다음 선급, 비용, 또 선수, 수익, 또 소모품.
이걸 통해서 결산 수정분기 해서 그 다음에 뭐 한대? 계산 수정분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작성해야 돼요? 수정 후 뭐 정기해야지. 정기하고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하고 그 다음 재무제표 작성하고 그 다음 뭐였어요? 마감. 마감은 어떻게 한다? 무슨 계정을 써서? 집합손익이라는 임시 계정을 써서. 자, 이 과정 다 한번 꼭 해보세요.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온라인 강의에서 교재에 있는 예제 하나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말씀드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